여러분, 조상복을 얻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 꼭 이것은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하면 무엇보다 벌초가 생각나죠. 물론 요즘은 공원묘지나 낙골당이 워낙 많아 벌초보다는 성묘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하여 어느 분은 성묘 음식을 준비하시기도 할 것이고 또 준비하지 않으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시려면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더라도 성묘에 가실 때 꼭 이것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껏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실 것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엉터리로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모셔 그분들을 약 올리는 경우가 참 많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그동안 잘못하셨던 부분 꼭 이번에는 고치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존경과 정성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찾아뵙는 경우는 무조건이에요. 네,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에이 올래도 가야 하나, 에이 올래는 안 가면 안 되나 라는 식의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그동안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분명 여러분들도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가 여러분을 명절날 찾아오는 것도 투덜거리고 또 불평을 가지고 온다면, 그리고 와서도 계속 짜증만 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네, 부모님도 그러한 거예요. 짧으면 몇 달 동안, 길면 그 이상을 여러분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돌봐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제 자녀들도 무탈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과 또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정성으로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부모님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 편안한 마음이 모두 여러분에게 운과 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본 음식은 꼭 이렇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음식은 무조건입니다. 네, 편안하신 대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꼭 지키셔야 할 것이 핵과일, 핵곡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또 부모님이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음식 중에 하나 정도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주가포라고 하여 술과 과일, 포는 꼭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이것 역시도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술도 이때는 막걸리를 준비하셔도 되고 또 과일도 제사처럼 풍성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그리고 포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대 일반적인 성묘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러한 잘못을 다 하고들 계셨을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성묘를 해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대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제대가 있는 경우라면 전부 이렇게들 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 위에 술병을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누구라도 제사를 지낼 때 분명 술병을 제상 위가 아닌 제상 아래에 두고 잠만 쳐서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곳 제대도 바로 제상의 축소인 거예요. 맞습니다. 술병은 제대 아래에 두고 단지 잠만 올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음료도 이렇게 팩째로, 캔째로 올리셨던 분들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팩이나 캔에 든 음료는 모두 잔에 따라서 잔만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이 별것도 아닌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팩에 든 것을, 캔에 든 것을 그냥 빨대만 꼽아서 대접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모두 그릇에 잔에 담아 내어놓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음식을 상 위가 아닌 바닥에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은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 하지 마십시오. 네, 이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대우가 없는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에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늘 듣고 계셨던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음식은 약간 부족한 듯하게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제사나 성묘 음식은 약간 부족한 듯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네, 절대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조상복을 쉬 얻는 수단이라는 것 꼭 아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성을 다하시되 조금 부족하여야 조상님은, 부모님은 여러분이 힘드시다는 상황을 아시게 되고 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성묘 음식은 꼭 가지고 돌아오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묘를 마치고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들 계실 거예요. 네, 제게도 이것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 음식은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자칫 산짐승들로부터 부모님의 묘소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그러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법에서는 누군가가 먹은 음식을 바로 버리는 행동은 상대를 무시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식은 그 자리에서 조금씩 드시도록 하세요. 네, 약간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모두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와서 드실 것은 드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부모님은, 조상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성묘를 가시면 감사의 마음은 꼭 전하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묘를 가시면 무조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을 하시면서 올 한 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마음속으로 꼭 하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는 에이 올 한 해 힘들어 죽을 뻔했구만 이라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늘 돌봐주고 계십니다. 네, 저렇게 많은 교통사고가 매일 나는데도 여러분이 이를 다 피하고 계시는 것도 그러하고, 또 저렇게 많은 불행들이 매일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이를 다 피하고 계시는 것도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세요. 그래야 부모님은, 조상님은 여러분을 점점 더 위해 주시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조상복이라는 천복으로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부모님에게 항상 에이 노인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 지금 정말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잘 사는 경우를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성묘에는 무조건 꽃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성묘에 꼭 꽃을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맞습니다. 산소에 꽃이 퇴색되어 있거나 시들어 죽어 있는 것이 있는 것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벌초라고 하여 잡초나 우거진 나무, 몹쓸 나무, 또 몹쓸 식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아마 요즘은 공원묘지가 많아서 벌초 걱정은 전혀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산소에 시든 꽃, 퇴색된 꽃들이 꽂혀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은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잘 삽니다. 하여 우리 풍수가들은 무덤가에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묘소를 보면 그 후손들 잘 살겠다라는 소리를 꼭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에 예쁜 꽃이 잘 피어있으면 그 후손들 정말 잘 삽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묘나 벌초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기본 상식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